네, 1강 기체운동의 해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 1, 어쨌든 화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킬러 쪽을 제대로 좀 만지기 위해서 한 반 가까이 차지하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좀 준비 좀 들어가려고 해. 그 제목을 그 화학 반응식의 이해라고 쌤이 지금 잡아놨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를 보면 그 화원에서처럼 막 자료 해석이나 이렇게 막 많은 기교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어떤 건지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쓴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을 내가 하나 쓰면 하나 써볼까? 3A가. 그 다음에 1B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2C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오케이? 비가역 반응 하나 딱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쓰는 요 3이라든지 요 1이든 요 2는 잘 알고 있겠지만 A가 3개 있다, B가 1개 있다 뜻이 아니잖아. 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니까 반응이 뭐냐면 변화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화학적인 변화를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거기에서 화살표 왼쪽에 쓴 건 반응물이라고 해서 감소하는 녀석을 쓴 거고,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쓴 건 생성물에서 생성물을 생기는 걸 쓴 건데, 그들의 변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인 거야. 따라서 여기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3, 1, 2는 처음에 몰수, 나중 몰수가 아니고 이들의 몰수 변화량이라는 거.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첫 번째 핵심은 이 변화량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개수비, 그리고 뭐 질량비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자, 한 개 더 가면 4개가 사라지고 2개가 생겼거든. 한 개 더 쓸 수 있네. 전체적으로 2가 감소했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2 감소고 왼쪽 가면 2씩 증가하는 거. 그러면 이 녀석까지도 전부 다 뭐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오니까 질량은 우리가 질량 보존 쓰잖아. 질량 보존은 반응 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이 같다는 것도 되지만 이 변화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화살표 왼쪽은 사라지는 거니까 저 질량이 감소하는 거고 N은 질량이 생기는 거거든. 증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전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감소하는 것만큼 생기면 된다는 것이. 따라서 감소한 녀석의 질량 합이 똑같아. 플러스는 플러스 쓰고 그리고 화살표는 이꼴로 바꿔주면 감소한 녀석의 질량 합과 생성물의 질량 합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녀석이 6g 반응해서 사라졌다라고 치자고. 이것도 변화량이야, 변화량. 그래서 애가 4g이 반응해서 사라졌다라고 치면 애는 합쳐서 10g이 생기는 거잖니. 그렇지? 그러면 이때 쓴 6, 4, 10도 전부 다 변화량이거든. 오케이? 따라서 화학 반응식은 여기에 쓴 개수비나 밑에 쓴 질량비나 전부 다 변화량을 나타낸 거야.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색 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 K 변화다. 이들이 전부 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3대 1만 보지 마시고 3대 10, 2대 4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대, 2대, 3대, 7대, 8대, X대, A대, B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너 3이 아니고 6이야. 그럼 몇 배 된 거니? 2배 된 거잖아. 그럼 전부 다 2배 시켜주면 돼. 그래서 너는 2고, 너는 4고, 너는 14고, 너는 16이고, 너는 2X고, 너는 2A고, 너는 2B다 이거야. 그러면서 화살표가 여기에 있다 치면 얘네들은 사라지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N은 생기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표로 만든 게 처음에 얼마, 반응에 얼마, 남는 게 얼마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내로 첫 번째 시간 내로 내가 화투를 좀 풀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좀 화투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보는 눈을 좀 넓히려면 쌤이 추천하는 게 처음 쫙 쓰고 반응 쫙 쓰고 남아있는 쫙 쓰는 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야. 뭐 이 정도 비례 관계는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다 돌릴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따라서 거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문제를 풀 때 포커스를 누가 얼마만큼 변했지?
오케이? 그래서 변화량을 찾는 게 무조건 핵심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 변화량을 찾아서 그 변화가 A의 변화면 요 개수가 몇 배 되는지 맞춰보시는 거고 C의 질량 변화면 요 값이 몇 배 되는지 이 식에서는 10이라고 써놨거든. A가 몇 배 되는지 맞춰보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 맞춘 다음에 2배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밑줄 친 건 죄다 2배 시켜서 왼쪽은 빼주고 오른쪽은 더해주고 전체 변화는 이 부호에 맞춰서 더하든 빼든 해주면 된다는 거. 요 연습이 기본으로 좀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게 돼 있으면 나중에 화학 반응식 문제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중간 요소로서 나왔을 때 보는 눈이 계산 과정도 그렇지만 보는 눈 자체가 확 하고 넓어져 버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파트 1에서는 화학 반응식에 이게 요거 연습하려고 셈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체크 문제 자료 전부 다 몇 번씩 반복해서 보도록 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걸 토대로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 때에도 풀다가 내가 좀 길어 보여. 그럼 2번, 3번 반복해서 그 과정을 특히 이쪽 계산하는 과정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알겠지? 한 개 더 가야죠. A 3개가 사라졌는데 6g 사라졌대. 그러면 이 꼬로 들어가는 거야. 아, A 3개 무게가 6이구나. 그럼 A 하나 무게는 얼마? 2. 실제 분자량은 아니겠지만 분자량의 의미가 뭐야? 분자의 상대 질량이잖아.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 질량이고 따라서 상대 질량비를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야. 뭐만 하면 개수비와 질량비에서 이꼬로만 집어넣어줘 버리면 따라서 1B가 4니까 B 분자량의 상대값은 4고 2C가 10이니까 C 분자량의 상대값은 5다.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죠. 비례관계는 아니에요. 여기 밑줄 친 것만 변화량으로서 비례관계라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제 문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최근까지 좀 긴가 4, 5년이면 어쨌든 분자량 주어진다든지 질량 주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관계 묻는 것들 꽤 많이 나오거든. 따라서 여기까지 요걸 이해해 놓으시고 화학 반응식을 이해한다는 건 이들 변화량의 관계를 몇 대 몇이냐 비례관계 뽑아낸다는 거고요. 오케이? 문제 봤을 때에도 변화량 내가 찾아가지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에서 요것을 완성하는 것이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이 폼 완성하는 거. 오케이? 따라서 이 폼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뭐 평형 문제든 기체 문제든 간에 화학식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분자량 나왔어. 그럼 분자량이 주어졌다는 건 질량비 구하라 이 뜻인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질량비에서 더하기는 그대로 쓰고 화살표는 이꼴로 써가지고 여기 채울 준비를 좀 하나 해놓으시면 좋고 문제에서 각 물질의 질량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질량 나왔다는 건 요거 해놓고 분자량 상대값까지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오케이? 화학 반응식에 이게 요 폼 우리가 완성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부터 자료 가지고 때려 넣으면서 좀 맞출 건데 쌤이 그 자료 1번에 집어넣은 건 그 전체 변화 나머지는 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쓸 수 있는데 처음에서 A 얼마 변했어, B 얼마 변했어 다 끄적끄적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전체 변화량 해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전체 변화량을 쓰면 풀이 과정이 짧아지는 그런 뭐 이점도 있지만 문제를 볼 때 화학 반응식 쪽 문제를 해석하는데 시야가 좀 많이 넓어져 버려. 그리고 나중에 몰 분율 자료도 해석하기가 좀 많이 편하거든. 따라서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전체 변화량 활용하는 거 연습하는 쪽으로 쌤이 주제를 잡아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자료 3번은 뭐 문자는 다 까는 거잖아. 뭐 어지간한 친구들은 다 알잖아. 그치? 뭐 N 나왔다고 N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까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까면 되는지 뭐 깠다가 다시 원래대로 내가 복구시키고 싶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설명하는 게 자료 3이고 그 다음에 자료 4 같은 경우는 몰 분율. 이건 마지막 강좌에 있는 그 몰 분율 처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몰 분율이라는 것도 몰 분율 B거든. B잖아, B. 자료 3번은 문자 까는 건데 개수가 3n 나왔고 4n 나왔어. 사실 이 말 자체가 뭐야? 3대 4라는 B거든. 자연스럽게 n은 여러분들 1로 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1로 깠다는 건 3개, 4개로 깠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몰 분율이라는 것도 전체 몰수하고 뭐 A의 몰 분율, A의 몰수 B잖아. 이것도 B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B를 까가지고 적절한 숫자로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풀이 과정이나 문자가 남발하는 그런 과정, 그런 문제 풀이법은 좀 우리가 좀 지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문자 복귀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자료 3번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료 1번과 자료 2번에서 전체 변화량 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자료 1번 갑니다. 자, 화학 반응식 나왔죠?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 이렇게 나왔어. 연습 한번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정반응이면 5개 한 개에서 4개 사라지고 2개 생기니까 전체 변화는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A가 5개 사라지면 전체는 4 줄었어. B가 1개 사라지면 전체는 반응 전보다 4가 준 거야. C가 2개 생기면 반응 전보다 전체는 4가 준 거야. 여기 밑줄친 4개가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야. 따라서 이들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알면 그렇지, 나머지 값들은 변화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 C가 4개가 생겼어. 몇 배지? C가 4개 생겼으면 여기는 2인데 N은 4라고 썼으니 2배 된 거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모든 개수를 다 2배를 시켜. 애도 2로, 애도 5로. 화살표 왼쪽에 있으니까 A는 5개가 줄었어. 5가 아니고 12죠, 2배니까 10개가 줄었어. B는 2개가 사라졌어. C는 4개 생겼고 전체 변화는 반응 전 전체 개수보다 8개가 감소한 상태야.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실린더에 전부 다 기체네요. A와 B를 혼합하여 반응시킬 때 반응 전 기체의 몰수와 반응 후 기체 몰수 전체 나왔잖아요. 전체. 참고로 쌤, 전체 변화량은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문제에서 전체 몰수에 대한 언급이나 또는 몰 분율 나오면 써먹으면 유용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도 반응 전 기체의 전체 값이고 이것도 반응 후 기체의 전체 값이잖아. 요걸 이용해서 C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영상 보다가 1번, 2번 한번 보시고 그런 거구나 알면 나머지 5번까지는 본인이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쌤은 지금 다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반응 전 기체의 몰수, 반응 후 기체의 몰수 나왔으니 요 사이에다가 쌤이 전체 몰수의 변화 한번 써보자고. 오케이? 토탈. 그러면 10개가 7개 됐으니 마이너스 3이거든. 우리 화학 반응식은 변화량 찾는 거잖아. 이것만 가지고 A 변화, B 변화, C 변화는 몰라. 하지만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알지. 그럼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걸 여기 개수와 빗댔을 때 이 녀석은 전체 변화니까 요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 식에서는 마이너스 4인데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몇 배 된 거니? 그렇지, 4분의 3배 된 거야.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물질의 개수를 전부 다 4분의 3배 시켜주면 된다는 거. 따라서 A는 얼마 사라졌어? 5가 아니고 5 곱하기 4분의 3몰 사라진 거고 B는 1 곱하기 4분의 3몰 사라진 거고 C는 2 곱하기 4분의 3몰이 생겼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요 B 가지고 가셔도 되고 여기서는 바로 C의 몰수 물었으니까 이렇게 봐도 돼. 전체 변화와 이 녀석 개수는 부호는 반대지만 N은 4고 N은 2니까 전체 변화에 반만큼만 생긴다. 요거 우리가 활용하셔도 괜찮죠. 오케이? 편한 걸로 하세요. 어떨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저는 요 후자 거 쓸게요. 전체가 마이너스 3이야. 전체 변화의 절반만큼 C가 생겨.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얼마? 1.5 만들어졌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전체 7이 6 됐으니까 전체 변화 마이너스 1이죠. 오, 그러면 전체 변화의 반만큼만 C가 생기니까 얼마? 너는 0.5가 생겼어.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그럼 A는 얼마 사라졌지? A는 이거에 4분의 5배 하셔도 괜찮고 또는 네가 4분의 1배 됐어? 그럼 이것도 전부 다 4분의 1배 시켜. 그럼 A는 4분의 5 사라졌고 B는 4분의 1 사라진 거니까. 알겠지?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자연스럽게 딱 봤을 때 보이는 거 우선적으로 치는 연습하셔야 돼. 11이 7 돼서 4 준 거야. 어머 똑같네. 그럼 이거에 반만큼 생기니까 N은 2가 생겼겠죠? 15가 12 됐어. 전체 3 준 거야. 전체 변화량의 반 생기니까 C는 1.5가 생겼겠지 뭐. 그렇지? 9가 8 됐어. 전체 마이너스 1 됐지? 전체 변화의 반만큼 C가 생기니까 여기는 C가 0.5가 생기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기본 연습하는 거니까
오른쪽 가게 되면 전체가 뭐 마이너스 4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야? 그거의 반이니까 1.5. 마이너스 1이야? 반이니까 0.5.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세요. 됐죠? 오케이. 이게 자료 1번. 그래서 자료 1번이 이제 연습해서 손에 완전히 익었어. 이런 변화 관계 내가 알겠어. 거기에서 A는 얼마 변했지? 그리고 B는 얼마 변했지? 이런 것까지도 다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료 2번으로 넘어오시라고. 넘어갑니다. 많이 한 친구들은 잘 될 거고 요게 조금 어색한 친구들은 연습 지금부터 초장부터 많이 해놔. 완전히 손에 익을 때까지. 자료 2번. 요 단계가 되면 이제 실제로 전체 변화량 가지고 화학 반응식 문제 한번 풀어보자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어. N은 개수가 1이고 N은 3이고 2니까 전체 변화 얼마지? 이렇게 가면 4개가 2개 됐으니 전체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 3, 2, 마이너스 2가 전부 다 비례관계고 죄다 기체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피스톤이고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기체의 몰수는 PV 나누기 T인데 RT 온도 일정이고 전체 압력 일정이니까 전체 기체의 몰수는 전체 부피에 비례하는 거지 뭐. 맞지? 자, 그래서 이게 A몰, N은 부피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보가드로 법칙 알잖아요. 몰수가 부피에 비례한다는 거 그거 참고를 좀 하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어쨌든 2개 합쳐서 9리터니까 그냥 9개 있었다라고 치죠 뭐. 압력은 1이니까요. 9개. 자, 그런데 이게 6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은 변화량 찾는 거거든. 따라서 반응 전, 반응 후 이 실험 1을 통해서 부피를 바로 몰수로 치고 가게 내가 알 수 있는 변화는 A가 A몰 있었는데 없어졌어. A 변했다. 근데 문자니까 나한테 특별한 의미 없거든. 그걸 내가 찾아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B도 차이값을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 A, B, 3는 자료 나온 게 없다니까.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변화, A 변화 몰라 정확하게. B 변화도 모르겠어. C 그리고 생성몰의 변화도 몰라.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변화는 뭐 있어? 전체 변화 있잖아. 전체 9가 6 됐으니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3이구나 해서 이런 변화를 여기서 하나 찾아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쌤은 문제 풀 때 화원에서는 변화량은 다 동그라미 쳐주거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특정 변화에는 내가 동그라미를 좀 쳐줄게. 이 동그라미가 변화고 이 변화가 A인지 B인지 생성물인지 전체인지 맞춰보라는 거야. 봐, 쟤는 전체 변화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뭐? 2가 아니고 3인 거지. 그러면 전부 다 몇 배 시켜? 2분의 3배 시키면 되거든. 따라서 여기 있는 개수도 죄다 2분의 3배 시키면 N은 1.5 사라졌고 2분의 3배 시키면 4.5가 사라졌고 N은 2분의 3배 시키면 3개가 생긴 거라 보시면 돼. 따라서 A는 1.5가 사라져서 없잖아. A는 애초에 1.5몰. 뭐 실제 몰수 모르겠지만 몰수의 상대값. 자, 다음에 합쳐서 9니까 B, N은 얼마 있었지? 7.5몰. 따라서 A하고 B의 몰수비는 1.5 대 7.5다를 알 수 있고 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C, 이 생성몰은 3 생겼잖아. 그럼 애가 3. 합쳐서 6이니까 N은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부피를 내가 몰수로 깐 거니까 9몰, 6몰로 해서 그 결과 B는 4.5가 줄었다가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B, A 거꾸로 썼잖니. 그럼 N은 7.5고 N은 1.5가 있거든. 근데 개수비가 A보다 B가 3배가 더 많이 필요해. 근데 A보다 B가 적으니까 여기서는 애가 다 사라졌겠지. 그치? 이 동그라미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잖아. 3이 아니고 1.5인 거야. 그러면 몇 배? 2분의 1배. 따라서 모든 개수를 2분의 1 해주면 돼. 반. 그거에 따라서 전체 변화도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전체 변화도 마이너스 1 돼버리는 거지. 이거 전체 몇 몰이 합치면 9몰이거든? 그런데 전체 1배라 이거야. 반응 전 전체에서 1배. 그럼 반응 후 전체 값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X 구했죠. 맞나 안 맞나 각각 해보면 자, 이 녀석 딱 2분의 1이니까 A는 0.5 사라지겠지? 여기서 0.5 빼. 그럼 A는 7 남을 거고. 그리고 N은 반 생기니까 1 생기겠지? 그럼 N은 없다가 1 생겼으니 1 남아있겠지. 합치면 8이잖아. 그치?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자료 2번은 쌤이 각각 하나하나 다 쓰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 실전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몰수잖아? 전체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과정에서 9가 6 됐으니 마이너스 3 됐네? 오, 이거에 2분의 3배니까 A는 2분의 3배 1.5 사라져서 없네. 너 1.5고. 그 다음에 합쳐서 9니까 B는 7.5고. 질문이 X가 얼마인지 물었으면 그대로 넘어와서 N은 B, A니까 B는 1.5고 그리고 A는 7.5가 있겠지. 합쳐서 9였는데 1대 3이니까 B가 다 사라졌겠지 뭐. 오, 3이 아니고 1.5니까 0.5배. 그럼 애도 0.5배 하면 1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9에서 1 뺐으니 X는 8이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싹 넘어올 정도로. 알겠지? 그래서 이 연습을 자료 2에서 쭉 한번 해놓으세요. 됐습니까? 이제 자료 3번 갑니다. 3번, 세 번째 자료. 네, 세 번째 자료도 화학 반응식 그 계수 이해를 하는 건데 거기에 문자 처리하는 거 하나 하려고.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 하면 처음에 A만 넣었거든. 2리터 그냥 부피나 몰수나 같죠. 전체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오케이? PV는 nRT에서 온도 일정 1로 치우고 전체 압력 일정이니까 전체 몰수가 전체 부피인 거죠. 그렇지? 따라서 2리터면 2몰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반응 도중을 나타낸 거고. 반응 도중에 남아있는 A와 생성된 C가 같은 몰수래요. 그때 B의 질량이 얼마냐 한 거죠. 이것의 몇 배냐. 그리고 반응 끝났을 땐 B, C 합쳐서 5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X를 구하는 건데 보기 보니까 1번이 81분의 46W는 X가 W의 81분의 46배냐 또는 27분의 16배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자가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써도 되고 문자가 싫으면 문자 빨리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 처리는 다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방법까지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문제 가면은 분자량 나왔잖아. 이거 뭐지? B거든. 그럼 B는 까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 나오게 되면 A의 분자량 27 여기 딱 쓰는 거고 C의 분자량 8 이렇게 여기에 딱 쓰는 거고 요 위에는 분자량 쓸 거니까. 그리고 분자량 나왔으면 질량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27짜리가 2개니까 54. A가 54g이 사라지면 C는 8g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N은 질량 보존 따라서 46g. 그래서 개수 다 맞춰놨네요. 2, B, 1, 54, 46, 8. 이 녀석이 전부 다 뭐 비례관계다. 오케이? 비례관계. 1이면 46이고 2면 46 곱하기 2고 이런 관계를 하나 뽑아놓은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문자 처리할 건데 2리터? 방금 썼잖아. 몰수가 부피의 비례라니까 뭐 2리터야? 2개 있다 쓰는겨. A 2개를 Wg 썼잖아. 이거네. A 2개가 W. 2A가 54g. 따라서 W는 54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 처리할 때 지금 W를 셈이 54로 처리해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A하고 C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변수 처리하는 것도 가급적 계수에 맞추는 게 편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가 변화량을 찾아야 되거든. 변화량. 그런데 C가 내가 이걸 2몰 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A가 얼마인지 딱 나오겠죠, 이젠. C가 A만큼 생겼다. 변화에는 동그라미 쳐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C가 1 생기면 A는 2개 사라져. 그럼 C가 A 생기면 A는 2A만큼 사라지겠지. 따라서 여기서 남아있는 A는 처음에 2개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2A만큼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 값이 최종 A라는 것이 뭐. 그래서 요 한 줄씩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하면 A는 얼마 나와? 3분의 2 나오제. 그래서 C가 3분의 2몰이 생긴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 이 변화는 C의 변화거든. C의 변화니까 C의 개수하고 관계된 거잖아. 그럼 여기선 C의 개수가 1대 있으니까 C의 개수 1이 아니고 3분의 2로 맞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2, B, 1, 54, 46, 8을 죄다 몇 배? 3분의 2배 시키면 돼. 그때 B는 X g이 생겼거든. 그럼 최종
Xg 계산 가야죠. 그럼 최종 X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46인데 46. 오케이? 그것에 3분의 2배 시키라 이거야. 따라서 X는 46 곱하기 3분의 2 돼버리는 거지 뭐. 맞죠? 됐죠? 이거? 그럼 요게 X. 내가 W를 54로 깠을 때 X가 이 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제 밑에 보기는 그걸 W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W로 표현하려면 그럼요. 분자에 W가 있잖아. 보기에. 그럼 여기에 분자에 W 곱해주시라고. 근데 문제는 이 값 자체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질문 3에다가 내가 1 곱했어. 얼마 나오니? 3 나오잖아. 3에다가 1을 나눴어. 얼마 나와? 3 나오잖아. 크기는 안 변하잖아. 뭐? 1을 곱하거나 나누면 크기는 그 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거든. 따라서 내가 구한 X를 이 값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을 W로 나타내고 싶으면 보기에서 W가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에 W 쓰시고 그리고 내가 이 값을 곱해줄 건데 이 값의 크기가 1이 되도록 맞춰주면 돼. 1은 곱하든 나누든 항상 그 값은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 값이 1이 되려면 W는 얼마지? 54라며. 그럼 밑에 54를 넣어버리면 어머 54분의 W는 크기가 얼마? 1 되잖아. 따라서 문자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건 쓰고 싶은 문자를 위 또는 아래 보기 나온 대로 써. 그리고 나누기. 그 반대편에다가 이 W를 내가 얼마로 깠는지 그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W 문자 처리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걸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N은 27 떨어지게 되죠.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3 곱하기 27이니까 81. 그리고 위에는 46, W 살아있잖아.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81분의 46W. 이게 1번 나오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지? 따라서 변화량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첫 번째 변화량 찾아서 비교를 할 것. 일단 당연히 B는 까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W가 복잡해서 특정 숫자로 맞춰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대로 내가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 값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게 단위 환산이거든요. 일종의 말하면. 단위 환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는. 대학 가면 배울 거야. 그러면 그걸 문자로 쓰고 이 값 전체의 값을 1이 되도록 원래 W를 얼마로 했는지 그걸 넣어주면 다시 문자로 복귀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료 3번입니다. 스몰 b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변화도 있고 이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도 내가 변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에서 다로 가족 중간 가족 무시하고 쭉 가게 되면 A는 2가 사라지죠. 그 결과 B, C는 합쳐서 5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반응물 개수합. 이게 바로 뭐? 생성물 개수합 되는 거야. 따라서 반응물 개수합이 2면 A밖에 없으니까 2잖아? 그러면 생성물 개수합은 얼마? 5다. 그럼 이 두 개 합쳐서 5가 돼야 되니까 스몰 b는 자동으로 4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위아래 이꼴 넣어버리면 B 하나 무게가 얼마인지 C 하나 무게가 얼마인지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한 개 더 본겨 문자 처리하는 거.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문제 다 까고 하다가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어. 좀 헷갈리네. 그런 경우는 반대로 이 과정 거쳐서 문자 넣어버리시면 돼. 어쨌든 우리 앞으로 B 나오는 건 가급적 깔 수 있는 건 죄다 까버릴 거예요. 지웁니다. 자, 이제 자료 4번 들어갑니다. 이거 평형 반응이니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그럼 전체 변화는 오른쪽 갈 때는 요거 1이죠. 1. 4개가 2개 됐으니 마이너스 2인 거고. 왼쪽 갈 때는 뭐 반대니까 2가 4 됐으니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2, 3, 1, 2, 마이너스 2에서 5개인 거야. 이게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1번이 A 8몰, B 2몰 넣고 C는 없었는데 반응을 해서 평형이 됐더니 C의 몰 분율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몰 분율이라는 건 전체 몰수분의 C의 몰 분율, C의 몰수, 그렇죠. B를 나타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 B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B 까도 괜찮은 거니까. 자, 근데 이걸 원래대로 풀라 하면 첫 번째 1번.
그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할게요. 위에는 C의 몰수 쓰고 밑에는 전체 몰수 쓰거든. 그러면 내가 C가 얼마 생겼는지 모르니까 C가 X만큼 생겼다 치죠. 여러분들 그 B를 깔 때 뭐 문자 처리, 문자로 내가 변수 쓸 때는 그냥 X 쓰면 분수가 막 나와서 좀 불편하다니까. 따라서 C 개수가 2면 이 변수도 거기에 맞춰서 써주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C가 2X가 생겼다라고 치자고. 그럼 2가 2X 됐으니, 그렇지? 그럼 위에 쓰는 C의 몰수는 2X라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A는 얼마 남아있지? 8몰 있었는데 2X면 N은 3X 사라지잖아. 그럼 8에서 3X를 빼면 남아있는 A는 8-3X.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B는 2몰 있었는데, 오케이? 여기서 2X 생겼으면 X 사라지겠죠? 그럼 2에서 2X몰을 빼면 2-X, 요게 남아있는 B고, 거기에 C는 2X구나. 생겼죠? 없다. 0이었는데 2X 생겼으니까. 요 값이 4분의 1인 X를 계산해 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좀 있을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 변화했으니까 1', 전체 변화 가지고 한 방에 가면은 사실 이거 많이 쓰세요. 위에 건 하지 마시고 연습해서 이렇게 바로 뽑는 걸로 몰 분율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C가 2X 생겼으니까 위에는 2X 쓸 거고 2가 아니고 2X야? 그러면 전체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2X니까 너는 마이너스 2X일 거야. 오케이? 그럼 반응전 전체는 얼마야? 8 더하기 2 더하기 0이니까 전체 10이 썼거든? 그럼 반응 후 전체는 C가 2X 생기면 전체는 2X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요거 다 정리하면 요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이 값이 4분의 1이다 해서 가급적 전체 변화량 써가지고 한 방에 오는 거 연습적으로 좀 해놓으시라고. 그럼 이거 써가지고 내가 X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거예요. C가 얼마 생겼는지 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 4번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자료 4번은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요건 지울게.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우리 B는 뭐 한다 했죠? 까자고요. 오케이, 까자고요. 그래서 A 몰수, B 몰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C 몰수 한 개 쓸까? 그럼 어떻게 까느냐? 마음껏 까세요. 그냥 1몰 있다라고. 주변에 그 외에 C와 관계된 특별한 자료들이 더 없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까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1몰 생겼어 라고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C가 1몰 생겼을 때 전체는 그렇죠. 노란색 할까요? 반응 후 전체는 4몰 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얘가 반응 후 전체가 4몰인지 모르잖아. 반응 후 얼마인지 내가 맞춰줘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가 반응 후 자료가 없어. 반응 전 자료만 나왔어.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전체 몰수 쓸 건데 어떤 전체 몰수냐? A하고 B만 있었을 때. 즉 C는 없고 A하고 B만 있었을 때. 즉 이걸 전부 다 역으로 쫙 보내는 거지. 역으로 쫙 보내서 A하고 B만 얼마 있었냐? 그럼 이거 C 없으니까 10 있었잖아. 그런데 N은 이게 C가 1몰이면 반응 후 전체가 4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럼 전체 A하고 B만 있었을 때 전체는 얼마냐 한번 써볼까? 과연 애가 10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C를 내가 없애줘야 되잖아. 뭐하고 왼쪽으로 보내면 돼. 그 왼쪽으로 C 2개 없으면 전체 2 더하면 되고 난 C를 1개 없애야 되거든. 그럼 C를 1개 없으면 참 개수 똑같죠? 계산하기 편하게. C 1개 없으면 전체는 4에서 1을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5몰 있었다는 거야. 아, 반응 전 전체가 A, B 합쳐서 5몰이 있었으면 C는 1몰일 거야. 그런데 실제 여기는 반응 전 A, B 합쳐서 10몰일 때 상황이거든. 원래보다 몇 배 더 많이 있었던 거야. 2배 더 많이 있었지. 그러면 반응 후에도 C의 몰수도 그렇지. 2배 더 많은 거야. 오케이? 5일 때 C는 1몰이었거든? 아니야. 10몰인 거야. 그럼 C는 1몰이 아니고 몇 몰? 2몰 한 방에 나오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럼 반응 후 C의 몰수 바로 나와버리네. 아까 C가 계산 안 해도. 그러면 C는 얼마 생겼어? 0에서 2로 2 생겼잖아. 그럼 이게 바로 C의 변화거든. C가 2 변했어. 그럼 B는 1 빼. 여기서 1 빼면 되니까 1몰. A는 3 빼. 8에서 3 빼면 5몰. 이렇게 바로 나오네. 맞나 안 맞나 볼까?
전체 몰수 8몰, C 2몰. 몰 분율은 8분의 2니까 4분의 1 떨어지잖아. 오케이? 한 개 더 할까요? 밑에 2번? C가 3몰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반응 전에 A, B 합쳐서 얼마 있었던 거야? 그러면 반응 후 7인데 C 3몰을 없애면 3만큼 더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10몰 있었을 때 상황. A하고 B, C가 없고 A, B만 있었을 때 10몰일 때 상황인 거야. 그럼 C는 3몰인 거야. 그런데 A는 A, B 합쳐서 몇 몰이 있었지? C가 있네. 아이, 고민하지 마. 보내.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싹 보내버리면 C 하나 없애면 되잖아. C 하나 없애면 역반응. 오케이. 1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럼 3에다 1 더하면 4인 거지. 야, 반응 전 A, B 합쳐서 10몰 있었으면 C가 3이거든. 근데 실제는 A, B 합쳐서 4가 있었던 거야. 몇 배? 10이 아니고 4 됐으니 0.4배. 그러면 C의 몰수도 몇 배? 0.4배. 그럼 3 곱하기 0.4니까 1.34, 12, 1.2 있었던 것이.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서 평형일 때 C의 실제 몰수는 1.2인겨. 1.2. 그러면 C는 얼마 변했어? 1이 1.2 됐으니 0.2 변했잖아. 2가 아니고 0.2. 오케이? 그럼 B는 0.1 빠지면 되지. 그래서 저기 1에서 0.1을 빼. 0.1 빼면 0.9 돼버리겠지. A는 0.3 빼면 되거든. 그럼 1에서 0.3을 빼면 N은 0.7 돼버리겠지 뭐. 검산할까? 요거 다 더하면 얼마? 2.1, 2.8이네. 그리고 C는 1.2네. 28분의 10이니까 4, 3, 12, 4, 7, 28 딱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따라서 B를 까고 나서 내가 원하는 숫자 만든 다음에 실제는 얼마였어? 몇 배인지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몰 분율 처리하는 것 중 하나. 그럼 애도 한번 해볼까? 그럼 애는 C가 1 생겼어. 그러면 전체 반응 후 전체 몰수가 5거든? 그러면 애초 A, B만 있었을 때 얼마 있었던 거야? C 하나 없애. C 하나 없애면 요거로 한 개 더 더하면 되니까 5에서 1 더하면 되지. 아, 6이었었구나. A, B만 합쳐서 6 있었을 때. 그런데 N은 애초 A, B 합쳐서 얼마야? C 4 없애. 4 없애면 4 더하면 되거든. 4, 4에 4 더하면 10이 떨어지잖아. 6이 아니고 10이네. 6이 아니고 10이 몇 배? 2배. 그러면 C의 몰수도 몇 배? 2배. 이 몰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C는 4가 2 됐네. 4가 2 됐어. 역반응 된 거네, 역반응. 마이너스 2 됐네. 오케이? 그러면 A는 3 더하고 B는 1 더하면 되지. 역반응이니까. 그럼 A 0에서 3 더하면 3이고 B는 1 더하면 5 돼버리겠죠. 검산 다 합치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 떨어지잖아. 그치? 아까 어쨌든 간에 1번은 하지 마시고 1번 프라임 그거는 좀 하시고요. 그거는. 그럼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반 오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말랑말랑해진다니까. B를 까는 거. C가 1 생겼어. 그리고 반응 후 전체 몰수가 16이야. 그럼 A, B 합쳐서 얼마 있었던 거야? 1이면 1 생기면 되니까 17 있었던 거지. 그럼 얘는 애초에 A, B만 있었을 때 얼마겠어? C 3을 없애면 3 더해주면 되거든. 요거 다 더하면 14인데 14에 3 더하면 17인 거지. 어라? 똑같죠? 그러면 C 몰수 1몰이야 너. 그냥 1몰 쓰면 돼. 3이 1 됐어. 2 줄었지? 요거네. C가 2 줄었지? 그러면 B는 1 생기고 A는 3 생겨. 그럼 7에서 A 3 생겼으니 A는 10몰 있었던 거고. 오케이? 그리고 B는 1 생겼으니 5몰. 또는 다 합쳐서 16몰이 되도록 맞춰도 되죠. N은 5몰. 그러면 전체 몰수는 16. C의 몰수는 1이니까 16분의 1하고 맞추시는 거지. 됐지?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체크 문제가 아니죠. 자료 4번까지 쭉 한번 훑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4번까지 해서 4페이지, 5페이지를 지금 봤는데 이제 체크 문제를 들어갈 건데 조금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은 변화량 찾는 거고 그 변화량을 찾아서 화학 반응식에서 비교하는 거 또는 변화량 가지고 각각 문제 요즘에는 개수비를 찾는 문제들도 꽤 있으니까 화원처럼 그래서 그 개수 관계가 몇 대 몇인지 찾는 것들 기억해 놓으시고 오케이? 연습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변화량 좀 활용하는 거 몸에 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만 좀 반복해서 풀면 좀 익숙해져. 그러다가 좀 더 뒤에 문제 풀 때 의식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몸에 쫙쫙 달라붙을 거야.
다음에 세 번째는 B는 까는데 몰분율도 일종의 B야. 그래서 전체 변화량 써서 하는 거 1번 프라임 했었죠? 그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해서 이것처럼 B를 까가지고 몇 배냐 뻥튀기 시키는 거 2배 시킬까? 0.4배 시킬까? 그렇게 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좀 풍성해질 겁니다. 예, 화학 반응식 내용은 어머 버튼이 여기 있니? 자료까지는 끝났고 이제 체크 문제 들어갈 건데 체크 문제는 총 몇 개냐 하면 1, 2, 3, 총 5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 한번 그 세미랑 같이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화면 요 스톱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풀면서 또 풀이 과정 함께 또 비교를 또 해보고 그리고 요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그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는지 또는 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줄여보자고. 아, 요 조건이 없으면 요건 못 쓰겠구나까지 가면 훨씬 더 좋고. 한 4번, 5번 반복하면 그런 게 보여. 좀 더 차분하게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예,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으면은 체크 문제 1번부터 이제 나랑 같이 들어가자고. 하나 보고 해도 괜찮아. 에? 자, 체크 문제 1번입니다. 1번. 화학 반응식 나왔죠? 어유, B의 개수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B의 개수를 찾으란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기 있는 자료가 뭔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걸 맞춰. 그리고 맞춘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걸 풀어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 반응 후 B의 몰분율이 3분의 1이래. 오케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수 맞춰. 맞춘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걸 풀어.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원래 화원에 많이 있는 건데 화투에도 좀 스물스물 올라와. 자, 그러면 스몰 b는 3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n몰의 기체 x가 있었는데 거기에 n몰의 a와 6n몰의 b. 아유, n 뭐 씁니까? 다 이게 비율 구하는 건데요. 뭐 그렇죠? 따라서 여기도 다 n으로 표현돼 있잖아. 우리 문자 처리하는 거. 그렇죠? n 1로 둡시다. 오케이? n 1로 둡시다. 여기 다 1로 닦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체 X가 1몰 있는 곳에 1몰에 A 1몰하고 B 6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 반응 후 B의 몰분율이 3분의 1인데 문제는 이 X가 A 또는 C라는 거야. 케이스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X는 A였어 라고 치자고. X가 A였어. 그럼 X가 A면 야야야야 A가 2몰 있었던 거지. 그리고 B는 6몰 넣은 거지. 그 상태에서 B의 몰분율이 0이 아니니까 A가 다 사라진 거거든. 오케이? 자, 이제 몰분율 갑니다. 몰분율 3분의 1. 오케이? 몰분율이 3분의 1이라는 건 이 녀석은 B죠. 그러면 N은요. B가 남았고 C가 있는 거잖아. B하고 C하고 합친 거지. 따라서 계산하면 B가 1이면 C는 2였다. 이런 관계라는 거야. 아, B와 C의 몰수비가 1대2였구나. 그 관계를 얘기한 거지. 남아있는 생성몰은 C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에서 A가 2개 사라졌거든. A가 2개 사라지면 C는 4개가 생겨. 자, X를 내가 A로 두면 C는 애초에 없었거든. 그 상태에서 A가 2개 사라졌으니 C는 4개가 생기지. 아, 이거 2가 아니고 4야. 몇 배? 2배인 거지. 그러면 B도 몇 배? 2배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2개 사라지면 개수라는 건 몰수의 변화를 B로 쓰라 이거잖아. 그러면 B는 얼마 사라졌지? 4개가 사라졌잖아. A 2개 사라지면 B는 4개 사라진 거야. B는 4개. 변화는 동그라미 치기로 했죠. 따라서 이게 A의 개수고 이게 B의 개수인 거야. B는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대2. 그렇죠? 조건 다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B 구한 거죠. 오케이? 따라서 특별히 걸리는 게 없잖아. 잘 찍었나 봐. 따라서 이 값 계산하면 스몰 b는 2고 반응 후 C의 몰수는 4였어. 그래서 답은 2야. 2n 나오는 거 답 4번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X가 C였다면
그러면 C가 1몰 있는 곳에 A 1몰하고 B 6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C 1몰이 있는 곳에. 그럼 여기에서 그렇죠. A가 1몰 다 사라졌지? 다시 몰 분율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1하고 1 더하기 2인데 A가 B고 A가 C가 되는 거지. A는 B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A가 1 사라지면 A 1 사라지면 C는 2개가 생기거든. 그럼 원래 하나 있었는데 C가 2개 생겼으니 C는 3대 뻘이지. 몇 배? 2분의 3배. 그럼 B도 몇 배? 2분의 3배니까 1.5. 개수는 변화량 쓰는 거잖아. A가 1 사라졌을 때 B는 6이 1.5 됐으니 4.5가 감소한 거거든. 따라서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A와 B의 개수비야. A 개수가 1이면 B는 4.5 돼야 되는 거지, 스몰 B는. 근데 스몰 B는 자연수라 했거든. 3 이하의 자연수. 조건에 안 맞아 들어가잖아, 이 값 자체가. 따라서 X는 A였구나. 요 값이 맞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거죠. 몰 분율 해체 작업해서 결국은 B하고 C의 몰수비가 1대 2구나. 그 비율 가지고 내가 맞춰서 쫙 하고 풀어버리는 거야. 됐지? 이건 네, 이게 1번입니다. 답 4번이죠. 넘어갑니다. 다음 체크 문제 2번가요? 체크 문제 2번.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D가 만들어지는데요. 스몰 B 구하는 것이요. AB 혼합기체 8.1몰을 넣고 반응물 중 어쨌든 이 체크 문제 2번의 의도는 뭐냐 하면 변화량 관계 찾아라. A 변화 1이면 B 변화 B고 C 변화 4고 D 변화 5인데 이렇게 합쳐도 되죠. A하고 B하고 합쳐서 1 더하기 B가 사라지면 C하고 D 합쳐서 9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야. 당연히 전체 변화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참고로 전체 변화 한번 써볼까요? 전체 변화 얼마죠? 1하고 B가 사라지고 요 9가 생겼으니까 얼마 변했어? 생성몰에서 반응몰 개수합을 빼면 되지. 따라서 전체 변화는 8, 9에서 1 빼니까 8 마이너스 B. 이게 전체 변화라는 거죠, 뭐. 오케이? 따라서 1대 B 대 4대 5대 1 더하기 B 대 여기는 9 대 8 마이너스 B가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 보이는 거 한 놈만 잡아서 딱 쳐버리면 돼. 그래서 처음에 합쳐서 8.1이거든. 어쨌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변화량 찾는 거니까 8.1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다 소모됐는데 반응 후 전체가 9가 된 거야. 오, 전체. 반응 전이 8.1, 반응 후가 9. 그럼 얼마 변했니? 전체 몰수 변화는 9 됐으니까 0.9만큼 증가했어. 이런 거죠. 오케이? 하나 찾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반응물 몰수가 0.9래요. 야, 그러면 반응 후 전체가 9인데 이 반응 후 전체는 반응물과 생성물 합친 거잖아. 그러면 합쳐서 9인데 남아있는 게 0.9래. 그러면 생성물은 얼마 있지? 9에서 0.9 빼면 8.1이라는 거죠, 뭐. 됐지? 이야, 이게 바로 뭐야? 생성물의 변화량. 생성물의 변화량. 8.1. 요거는 전체 변화량. 따라서 A랑 애가 A랑 애는 A랑 애다. 이거 합쳐서 9니까 이런 관계도 쓸 수 있는 거고. 맞니? 자, 그리고 야, 남아있는 반응물이 0.9래. 반응물 8.1 있었는데 0.9래. 그럼 반응물 변화도 할 수 있겠지 뭐. 그럼 반응물 변화는 8.1에서 0.9 남았으니까 얼마? 7.2가 남아있는 거죠. 7.2가 사라진 거죠. 그럼 이게 동그라미가 뭐야? 반응물 개수합 이거. 이게 생성물 개수합 이거. 오케이?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1, 72로 하면 9로 나누면 99, 81, 98에 72. 따라서 반응물 개수합과 생성물 개수합이 8대 9다. 해서 너 9니까 너는 합쳐서 8대야 돼. 따라서 너는 7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요 두 개 관계가 뭐야? N은 8-B. N은 9잖아. 그렇지? 야, 근데 9가 8.1 됐어. 몇 배? 0.9배. 따라서 애도 0.9배를 시키면 요 값 나오겠지, 0.9. 그럼 쓱쓱 지워지니까 B는 얼마? 7 이래도 되는 거고.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도 칠 수 있죠. 그래서 요래조래해서 뭐를 쳤을 때 답이 나오는지 뭐 다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지? 이거. 뒤에서 화학 반응식 쪽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돼 있다는 걸 쌤이 중간에 가정을 하고 이제 뒤에 기체라든지 평형 쪽 좀 더 많이 하죠. 등등 문제를 풀 때 이런 등등이 나오면 요 계산은 휘리릭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체크 문제 3번 갑니다. 네. 저기 체크 문제 3번은 A, B 화학식 다 나왔죠? 아까까지는 개수 찾고 하는 건데 나왔으니까 정반응이네.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까지 준비를 해놓고요. 그게 전체 변화는 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실린더에 A는 7몰이고 B는 X몰 합쳐서 7 더하기 X몰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하나가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거든. 근데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가 11몰이 됐다는 거야. 그럼 전체가 11몰 됐을 때 혼합 기체에서 C의 몰 분율하고 묻는 거죠. 누가 다 살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B가 X몰이니까. 따라서 계산 과정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게 3번. 오케이? 쌤은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 니들 문제 풀 때는 여기다 톡톡톡. 알겠지? 이게 다 사라졌다 할까? 야야 이거네. A가 1 사라지면 즉 한정 반응물이 A야. A가 7몰 다 사라졌다 할게. 그럼 A가 1 사라지면 전체는 마이너스 1이거든. 주어진 자료가 반응 후 전체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전체로 계산하자고. A 1 사라지면 그만큼 빼면 돼. A 2 사라지면 2 빼. A 7 사라지면 7 빼. 반응 전 전체 합 7 더하기 X에서 7 빼. 그럼 얼마 남아? X 남잖아. A가 다 사라졌다 치면. 그럼 그 X가 반응 후 전체 11 되는 거야. 아, A가 7몰 다 사라졌다면 너는 11일 거야. 그런데 개수비가 1대 2니까 A가 7 사라지면 B는 14가 사라져야 되는데 11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또 하나, A가 7이 사라지면 C는 얼마 생겨? 14가 생기거든. A가 다 사라지면 14개의 C가 생기거든. 쟤는 C의 개수까지 나와 있네. 그렇지? 그런데 반응 후가 11몰이니까 A가 다 사라질 수가 없지. 요것도 알아놓고 요것도 알아놓고. 알겠지? 따라서 2번 B가 다 사라진 거야. B가 다 사라진 거야. 야, 그럼 B가 2 사라지면 마이너스 1. 그거의 반 빼. 오케이? 그럼 B가 X 사라지면 얼마 빼? 그거의 반 빼. 0.5X 빼. 그럼 반응 전 전체가 7 더하기 X인데 거기서 0.5X를 빼. 그럼 얼마 남아? 7 더하기 0.5X. 그 값이 11인 거잖아. 그럼 이 값이 4 나오면 되겠네. 그렇지? X는 얼마? 8 떨어지는 거지. 8. 그래서 너 8 있었어. 됐죠? 그럼 X가 8 사라졌으니까 2니까 C는 얼마 생겼지? 8 생겼지. 따라서 C의 몰 분율 전체 11에 8. 이거네. 전체 11에 C는 8.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 문제 3번은 전체 변화량 가지고 톡톡톡 한번 해보는 거. 됐지? 그래서 요거 한 줄 뽑을 수 있으면 좋아. 요 과정. 네, 체크 문제 3번까지 봤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할만하죠? 여기 파란색은 왜 떠 있는 거니? 지금 보니까. 자, 체크 문제 4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연속되는 반응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A하고 B를 다 넣어가지고 혼합기체 M몰을 넣었거든.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다음에 15몰의 D를 넣고 D가 또 반응했대. 야, D가 다 소모되려면 B가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A가 다 사라진 거겠지, 일단은. 그치? 그리고 15몰의 D를 넣고 D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아, D가 15만큼 다 사라졌어요. 변화량은 동그라미 쳐야죠. 그랬을 때 반응이 완결된 후 E의 몰 분율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 분율 해석해야죠. 3분의 2. 오케이? 이게 E의 몰수예요. 따라서 E가 2몰이 있으면 E가 2몰이거든? 그럼 남아있는 반응물은 1이다 이거죠. 그럼 이 1에는 누가 있는 거지? 전체 몰수, 이거 전체 몰수니까. C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A는 다 사라지고 없고 D가 다 사라졌으니 뭐 B하고 등등등등 있겠죠. 어쨌든 밑에는 전체 몰수. 각각이 이 녀석이 누군지 딱 한 방에 너 A야, 너는 B야, 너는 누구야? 나오면 좋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전체 몰수. 이거는 E의 몰수. 이렇게 해석해놓고 가자고요.
됐죠? 그럼 전체 몰수를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데 첫 번째 반응에서 전체 변화량은 빵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변화가 얼마죠? 1, 5, 6이 2 됐으니 마이너스 4잖아. 야, 그러면 처음에 A, B 합쳐서 N몰 있었거든. 그럼 반응호도 몇 몰 돼? N몰 되겠지. 첫 반응에서는 몰수 변화가 0이니까. 됐지? 야, 그러면 두 번째 거기에 15를 더 넣었어. 그러면 반응 전 전체 몰수는 N 더하기 15잖아. 근데 거기에서 D가 15를 D를 다 없앴대. 5가 아니고 15만큼 D를 없앴다는 거야. 몇 배야? 3배 시킨 거지, 5, 3, 15. 그러면 여기서 전체 변화도 몇 배? 3배 시켜주면 되지. 따라서 어이 끝났네. 슥슥슥슥 찐찐찐. 밑에 전체 몰수 얼마야? 반응 전은 N 더하기 15인데 12만큼 빼. 따라서 N 더하기 15에서 12 빼면 3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3배 됐으니 애도 3배 될 거 아니야. 이는 얼마? 6 생기겠죠. 맞지? 3분의 2인데 이게 위에가 6이네. 그럼 이 녀석을 내가 6으로 바꾸면 3배, 애가 9 되겠지. 요 합이 9가 되는 것이 N은 얼마? 6 되겠죠. 답은 4번.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전체 변화가 없어. 두 번째에서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거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각 안 구하고 그냥 한 방에 쭉 가는 겁니다. 쉽죠, 이것도? 예, 이게 4번이에요. 다음 갑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화원이 아니고 화투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참고로 5번 문제.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비슷한 거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반응 둘 다 따로따로 노는데 N은 첫 번째 반응은 전체 변화가 플러스 1이고 두 번째 반응은 전체 변화가 빵이야. 아, 그러면 전체 몰수가 변했으면 첫 번째 반응 때문인 거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응 전에 여기는 반응몰 합이고 생성몰 합이거든. 그냥 합쳐서 했나 봐. 야이씨, 합쳐서 얼마? 2였지. 전체 몰수 2. 따라서 전체 몰수 한번 써볼까? 이거 2야. 이거는 전체 몰수가 2.2야. N은 전체 몰수가 2.4거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변화량이지. 따라서 0에서 T초까지 전체 몰수의 변화는 플러스 0.2만큼 변한 거지. 그런데 이 전체 변화는 이 반응에서는 전체가 안 변하거든. 애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네. 2 플러스 0.2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몇 배? 0.2배 됐지? 그러면 X도 몇 배? 0.2배. 따라서 0.2배 시키면 0.4만큼 X가 생겼다는 거야. X가 없었거든? 왼쪽은 X를 쓰고 여기는 Y를 쓸게. 왼쪽은 A를 쓰고 여기는 B를 쓸 거야.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X가 0.4 생겼으니까 0.4X. 합쳐서 0.8이니까 Y는 0.4 있었던 거지 뭐. 그럼 두 번째도 2.2가 2.4 됐으니 똑같이 0.2만큼 증가한 거거든. 야, 그러면 0.2 증가할 때 X가 0.4니까 0.2 증가했으면 여기도 N은 그렇지 0.8 되겠지. 합쳐서 1.4니까 N은 얼마? B는 좀 더 생기죠? 0.6 되겠네요. 됐죠?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초기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질문이 뭐 나왔냐면 T초에서 B의 몰분율이 11분의 1에 오, B의 양 나왔네. 그럼 B의 몰분율,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인데 실제 전체 몰수는 11이 아니고 2.2거든. 그럼 0.2배 시키면 되니까 N은 0.4겠죠 뭐. 따라서 B가 0.4 있었다고. 그러면 A는 합쳐서 1.4니까 1.0 있었던 거지. 끝났죠. 이 과정에서 전체가 0.2거든. 0.2 변했으면 A는 0.2 빼면 돼. 그럼 여기서 0.2 빼. 0.8이지. 그렇지? 합쳐서 1.0이니까 B는 0.2겠지 뭐. 실제 값이 아니고 비교하는 거죠. 다 0.0.0.0이니까 다 10을 다 곱해도 상관이 없겠다. 전부 다 10 곱하면 A 8, 밑에 X 8, 위에 B 2, Y 6 이렇게 쓰면 되죠. 따라서 2, 4, 8, 2, 3은 6. 따라서 2, 8에 16분의 3, 16분의 3 떨어지죠.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5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전체 몰수가 변하는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4번처럼 연속돼서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전체 몰수의 변화는 N랑 관계가 돼 있다. 등등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좀 미리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는 이 5번 문제는 좀 몇 번 봤을 겁니다. 앞에 문제도 본 것들이 하면서 있을 거야 아마도. 네,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우리 기체 운동할 때 제일 첫 번째 파트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파트인데 어쨌든 이게 이 정도는 쉽지. 그냥 발끝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후다닥 점프해서 바로 내용 들어가시면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친구는 중간에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거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지 우리가 중킬러든 거기에서 2, 3페이지에서 좀 날아줄 수 있다니까.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 쪽은 기본 계산 정도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 계산 연습. 다시 정리할게. 화학 반응식 의미 좀 이해 잘 해놓으시고 변화량 찾는 거고 그들의 비례관계 찾는 거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변화량 등등을 좀 이용해서라도 화학 반응식 계산 과정을 처음 반응 나오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의미를 아는데 뭐 꼭 그렇게 써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 좀 줄이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비 까는 거. 몰분율도 비예요. 그래서 비를 까서 몇 대 몇인지 맞춰놓는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습이 좀 돼 있고 그게 돼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충분히 돼 있다는 걸 가정하고 쌤은 앞으로 킬러 정목에서 그 기체 반응에서 계산 나오면 평형에서 계산이 나오면 반응 속도에서 계산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쓸 거예요. 몰분율 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 이렇게 몇 배 관계다 해서 뻥튀기 빵빵빵 시켜가면서 문제풀이 해설을 들어갈 거야. 연습 충분히 하길 바랍니다. 예, 이걸로 파트 1 첫 번째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개념하는 것. 기체 파트에서죠. 제일 먼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